매일같이 느껴지는 지식 갈증, 오늘도 저희 경제살롱에서 지식 한 잔 내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하고 가시죠. 어서오세요. 진행자 배우 박재민입니다. 와, 지난 금요일에 정말 새벽부터 제 잠을 못 이뤘습니다. 제 포트폴리오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AI 관련주들, 뭐 엔비디아라든지 또 전력주, 뭐 현대일렉이라든지 이런 주들이 뭐 조금 있습니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자,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대체 문제가 뭔지. 오늘 주식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조금 궁금증도 해소를 하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 전문가 모셔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염블리 LS증권의 염승헌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으셨나요? 뭐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상관없죠? 예. 뭐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제 반도체 보면 걱정되고, 네. 근데 바이오 보면, 바이오 보면 또? 괜찮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게 한쪽 좋으면 한쪽 나쁘고, 그리고 또 2차 전지 고생하신 분들은 네. 지난주 또 좋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건 아무리 AI나 뭐 이런 게 좋아도 맞아요. 영원할 수는 없고, 맞아요. 주가는 언젠간 조정 나오니까 음. 항상 당부드리는 게 늦었을 땐 들어가지 마세요. 늦었을 땐 기다리시고, 네. 기다리면 또 좋은 기회가 오고, 그 다음에 또 최악일 때가 또 바닥인 경우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음.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내동매매라 그러죠. 네네. 뭐 너무 이렇게 휘둘리는 매매, 음. 그런 것만 좀 지양하시면 좋겠고,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그런 좀 중심을 잡고 네.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디님 듣고 있어요? 네, 경거망동 하지 말래요. 예, 오케이. 네. 저희 피디님께서 뭐 대표적인 아이콘이라. 자,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풍선,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풍선이 있을 때 어느 게 잘 되면 볼로 튀어올랐다가 또 이게 잘 안 되면 반대쪽에 튀어나오는, 어쨌거나 그 흐름을 잘 파악을 해서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이 상승장을 꾸준히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런 상승장, 이 풍선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기가 결국은 세계 주식시장의 가장 주요 그리고 중요 지표가 될 텐데, 미국 경기가 침체다 아니다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은 좀 그런 걱정은 기우였다라는 의견으로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침체론의 근거로 나왔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일단 이제 미국도 논쟁은 아직 심해요. 여전히 침체로 보는 쪽도 있긴 있어요. 여전히 크죠. 네, 네. 아직은 뭐 지금 바로 침체가 발생한 건 아닌데 침체 올 수도 있다. 지표가 이렇게, 여전히 안 좋다. 그런 이제 의견도 있는 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좀 자료를 마련한 거, 한국은행에서 되게 좋은 자료를 좀 냈어요. 네. 한국은행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되게 좋은 자료들을 많이 써주시는데, 미국 경기 흐름에 대한 이제 평가가 좀 있어서 이 자료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비관론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채용률이 꺾이고 있죠. 이제 고용을 지금 이제 네. 줄이고 있다는 얘기고, 여기 빈 일자리 수입니다. 일자리 수가 줄고 있고 채용률이 꺾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죠? 그동안 고용이 좋았는데 네. 저것만 보면 분명히 지금 급격하게 좀 식는 거 아니냐. 음.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일시적 해고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한번 일시적으로 해고했는데, 그거를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보통 이렇게 일시적으로 해고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영구 해고가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여기서 일시해고 늘고 진짜 영구해고가 늘어났죠. 네.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그 데이터 한번 보셨겠지만 7월달에 갑자기, 물론 허리케인 때문이긴 하지만 네. 일시적 해고 확 늘어났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선행 지표일 수도 있다. 네.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샤메 룰이라고 아마 많이들 그때 저도 한번 좀 설명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샤메 룰이 이제 최근에 어쨌든 이제 실업률 저점에서 그 0.5% 정도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항상 경기 침체가 왔다. 이번에 실제로 그게 발동이 됐죠. 그래서 네. 그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지수 하루에 뭐 8% 빠진 날. 난리 났었죠. 그게 이런 지표가 또 발동돼서 그런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네. 된다. 이게 네. 이제 비관론으로 보는 분들의 좀 이유예요. 네. 그래서 물론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경계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이제 시각들이 좀 일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낙관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네. 있나요? 근데 낙관론을 보면 같은 지표를 보고도 좀 되게 달리 보긴 해요. 네네. 뭐냐면 둔화되는 건 맞아요. 음. 그건 우리도 인정한다. 근데 이걸 왜 침체로 봐야 되냐? 왜냐하면 지금 보면 여기 빈 일자리 수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꺾이는 거. 아까 이제 빈 일자리 수가 꺾였다고 했는데,
이게 2019년 평균보다 여기 밑에 있는 게 평균이거든요. 네. 여전히 높아요. 아 여전히 많이 높네요. 네, 평균 높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왜 침체로 이걸 봐야 되냐, 둔하지.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 있고, 해고율도 2019년 평균이 1.2거든요. 네. 지금 그 밑에 있죠. 0.9죠. 아... 평균보다 해고율이 낮아요. 저 때는 사실 경기가 좋았던 코로나 직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제외하고 보면 네. 그때 예전 수치랑 보면은 해고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일자리 수 아직도 위쪽에 있어요.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경기 침체로 볼 만한 근거는 아닌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가 지금 보면 25세에서 5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거든요. 네.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제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구직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실업률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 실업률은 일을 안 하려는 사람은 빼버리거든요. 근데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포함이 되니까 저런 사람들이 어쨌든 늘어나게 되면 실업률은 아무래도 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일자리 좀 서로 좀 더 적극적으로 구하려고 하는데, 단지 이것 때문에 침체가 왔다, 이렇게 볼 만한 근거는 없는 거고, 또 일시적인 해고가 좀 많았죠. 사실 7월에 여기 보이시겠지만 일시적 해고 인원수가 증감한 건 허리케인 문제거든요. 일시적인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왜 이걸 경기 침체로 바라봐야 되냐. 네. 그냥 고용이 정상화되는 거지. 너무 좋았던 게 약간 네. 식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일리 있는 그런 주장인 거죠. 그래서 이 두 주장이 그러네요. 어쨌든 좀 이제 맞부딪히고는 있는데, 최근 분위기는 그래도 침체는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그런 좀 분위기가 우세하긴 하죠. 네. 사실 이제 중요한 게 금리를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하고 뭐 역대 최장 기간 이 금리를 유지를 하면서 결국 이 연준이 바랬던 것은 경기가 너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좀 지양하는, 결국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게 자칫 잘못했다가는 인플레이션으로 그냥 쭉 떨어지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지금 이 위치에서 금리 인하는 당연한 건데 늦은 거냐 아니냐, 이게 결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대체적인 미국 경기에 대한 시각은 그래도 연착륙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좀 더 우세한가요?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좀 실적 때문에 좀 이제 쇼크를 한번 받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전에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급락했다가 어떻게 됐죠? V자로 올라왔어요. 갑자기 정말 네. 그냥 살살도 아니고 네, 일직선으로 갔어요. 아니었어, 잘못 봤어. 맞아요. 네. 그게 정답.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거 침체 아니다. 연착륙이다. 네. 이런 이제 보는 거고. 근데 이게 보시면 지금 여기도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지만 미국의 노동 생산성도 AI 효과겠죠. 네. 예, 그만큼 좀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고, 또 보시면 여기 그래프도 나와 있지만 이 약간 위에 있는 회색이 노동 수요거든요. 네. 수요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사람들을 찾는 그러니까 일자리를 좀 찾는 그런 이제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기인데, 노동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고용 시장이 아직은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네. 수요가 많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런 것들 데이터를 보면은 결코 침체는 아니었던 것 같다. 또 이거 말고도 미국의 각종 뭐 소비 데이터나 이런 걸 보면은 침체를 나타낼 만한 그런 이제 수준의 데이터는 사실상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 7월 고용 보고서 발표한 그것만 좀 안 좋게 나왔을 뿐이지, 최근 나왔던 데이터들은 여전히 좋았고, 또 그럼 엔비디아 이렇게 주가 빠지는데 그럼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네. 엔비디아 주가 빠진 거는 침체랑은 전혀 무관해요. 그렇죠. 사실 그냥 네. 하나의 주고, 그거는 사실 뭐 AI 쪽. 예. 네. 오히려 제가 실적 발표 보면서 느낀 건, 여기도 이제 적혀 있지만 AI 지금 투자 확대하고 있잖아요. 네네. 빅테크들이. 물론 좀 아쉬웠던 건 젠슨항이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예, 얘기했어요. 근데 맞아. 이번에 좀 실망했던 게 구체적인 얘기를 좀 약간 피했어요. 저도 그 느낌 있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투자들은 눈치 빠르거든요. 아, 그렇지. 뭐지? 뭐지 이거? 이거 뭐 하반기에 계획된 뭐가 네. 또 새로 나오기란 게 좀 약간 안 좋은가?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나온 실적만 보면은 제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실적. 숫자 너무 좋았고. 실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AI를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렇군요. 예, 여전히 잘하고 있고, 다만 이제 지금 투자들이 우려했던 건 그 엔비디아를 보면서 경기 여전히 뭐 미국 AI 경기 나쁘지 않구나. 이거는 명확하게 밝혀진 건데, 네. 다만 이제 주가는 사실 그런 걸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을 됐죠. 해버렸거든요. 한 상황에서 새로운 걸 계속 끊임없이 요구를 해요. 네. 근데 그걸 좀 못 보여줬고, 또 한 가지 이제 약간의 엔비디아에 대한 걱정은 그거예요. 이익률이 좀 이제
줄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전에 그 이익률. 막대한 이익률에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차피 오늘 제가 저희 주제 엔비디아는 아니지만 워낙 관심들이 네. 많으시니까 엔비디아 원래 칩이 블랙엘이라는 칩이 이번에 나오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연기된 거잖아요. 연기됐죠. 근데 그게 처음에 루머냐 뭐냐 막 이랬는데 네. 결국 사실이었어요. 연기가 되는 걸로. 네, 그래서 4분기에 출시한다고 언급을 했는데 네. 다만 이게 수율이라 그러죠. 불량품이 좀 많이 나오나 봐요. 아. 이게 뭐 설계 오류인지 모르겠지만 네, 네. 이게 수율이 제대로 뽑아져야 돼요. 안 그러면 왜냐면 수율이 뭐 예를 들면 수율이 90%면 100개 중에 90개가 제대로 나오는 거죠. 정말 제대로 나오는 네. 거죠. 괜찮죠. 근데 만약에 20%면 20%면 나머지 80개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럼 그럼 다 고민되지. 비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 제 엔비디아 그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블랙엘이. 그래서 그래서 이게 수율이 올라가면 주가는 또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아. 근데 그거를 4분기에 한번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TSMC가 잘해줘야 돼요. 네. 이 TSMC가 만들어주는 회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블랙엘 수율이 급격히 올라오잖아요. 그럼 음. 주가는 또 빠르게 회복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그거를 확인하려면 한두 달 또 필요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 경기랑은 좀 이번 엔비디아 빠진 거는 이렇게 연관관계는 없고 좀 엔비디아 자체 문제다 이거. 네. 예. 그거를 TSMC랑 잘 풀어준다면 좋고 그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네. 이 투자하신 분들의 고통은 또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좀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방송이나 어떤 신문에서 어떤 뭐 강한 논주의 어떤 글이 나올 때, 아 이거는 이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네. 약간 그것처럼 엔비디아도 엔비디아 그냥 그 회사의 문제지. 네. 블랙엘에 대한 좀 그렇죠. 약간 문제예요. 미국 뭐 이 경제 상황하고는 연동짓기에는 사실 좀 특성이 있다. 근데 확실하게 엔비디아 관심이 많으시니까 추이를 보면 변동폭이 굉장히 큰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요즘. 네. 근데 너무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니까 그거는 그렇죠. 투자분들이 좀 감당은 하셔야 될 것 매번 같아요. 강조하셨죠. 네, 지금 어쩔 사실 수가 너무 없는 많이 거예요. 올랐다. 네. 조정 기간이 또 필요한 게 주식시장의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근데 결국 미국 경기가 연착륙의 시그널이 맞다면 금리 인하는 확실하겠죠. 그런 사인을 좀 보냈죠. 네, 그러니까 9월 금리 인하는 100%예요, 그냥. 근데 이제 100%구나. 0.25% 낮출 거냐, 네. 0.5%로 한 번에 갈 거냐 음. 이건데 그건 이제 고용 지표를 보고 좀 결정을 할 것 같고. 네.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연준 의장이 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 거 처음 봤어요. 너무 너무 오랜만에 봤어요. 뭐라면 딱 잭슨홀 미팅에서 마치 때가 왔다. 네. 이제 나의 시간이다. 아. 이걸 선언한 것처럼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정책 조정의 시간이 왔다. 야. 이거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네. 콘서트장에서 맞아, 가수가 맞아. 관중들한테 자 준비됐어요. 맞아, 사람들이 막 와 하는 것처럼. 맞아요. 약간 이 사실 그 파일 의장 짤 찾아보시면 그런 짤도 있어요. 아 그래요? 콘서트장에 입장하는 그러니까 약간 그 이 얼굴만 바꾼 거죠. 네, 바꿔서 네. 이제 그 콘서트 가수가 그래요? 등장하는 파일 의장 얼굴만 씌우는 거예요. 그래 네. 즐기고 있어 지금.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인데 네. 어쨌든 자신감이 있었다는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좀 음. 좋을 것 같고 가야 할 방에 뭐 무슨 방이니까요? 금리 인하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네. 그거죠. 근데 과거에도 보면 이게 여기 위에 보시면 2018년 12월에 그때 경기가 좀 안 좋은 신호가 나왔는데 연준 파월 의장이에요. 그 당시에도 네. 뭐라 그랬냐면 아직 우리 금리 더 올려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됐죠? 주식 시장이 박살이 났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원했거든요. 네. 소통이 안 된 거죠. 네, 네. 근데 그 후로 이제 연준 의장이 사실 그때 실수했어요. 그때 금리 인하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근데 고집 부리다가 나중에 실제 경기가 좀 꺾이는 모습이 흔들렸죠. 나와요. 그래서 네. 결국엔 본인도 인정하고 뭐라고 했냐면 경기가 침체로 간 건 아닌데 경기 방어 목적에서 네. 좀 우리 미리 금리 인하 좀 합시다. 아 그렇죠. 네, 본인 실수. 그래서 그걸 보험성 금리라 그래요. 침체가 온 건 아니지만 네. 좀 미리 대비하는. 그래서 금리 인하했고 시장이 그때 또 미리 원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어떻게 됐죠? 막 막상 올라갔죠. 인하하고 나서는 주가가 좀 부진했어요. 네, 왜냐면 네. 미리 선반영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한두 달 후에 금리 효과 인하 효과가 발휘되니까 랠리가 나왔어요. 아. 저는 이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미국이 다시 한번 그러면 지금 대선도 앞두고 있고 네. 그죠. 보통 대선 전엔 좀 흔들려요 또 정치가. 네, 네. 그리고 금리 인하 9월에 하면 한두 달 정도의 이런 과정은 나올 겁니다. 그럼 이때 이런 우리 과거의 데이터가 좀 비슷한 게 있으니까 만약 이게 맞다면 도망갈 건 아니고 네. 오히려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좀 기회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네. 그리고 대선이 끝나면 또 한 번에 랠리가 나올 수도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이런 경험들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 주가가 지금 이게 PBR이 자산가치 대비해서 몇 배냐인데 주가 정말 안 가요. 너무 답답한데 기업들의 지금 자기 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 버는 건 좀 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한국 증시도 저는 부진하더라도 나쁘게 볼 건 아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좀 답답할 수는 있어요. 한두 달은. 네. 그러나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건 이번 뭐 9월이 될지 지금 8월부터 조정장인데 8, 9, 10월 한 2, 3개월 조정장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이거를 도망가는 조정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한번 재정비해 보시고 또 대선 이후에 다가올 좀 상승장을 네. 대비하는 어쨌든 좀 기회장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네. 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국 주식이 뭐 저희한테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수출 비중 1위가 미국이잖아요. 네. 우리가 미국 경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우리나라 경제에 네, 맞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네. 대미 수출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경기가 요새 이제 어쨌든 연착륙은 뭐죠? 둔화되는 거잖아요. 네, 네. 둔화되면 사실 누가 봐도 이게 좋을 게 없거든요. 네. 그럼 수출 주는 거 아닌가? 그렇죠. 요새 또 원달러 환율까지 좀 떨어지니까. 불안한 부분이 네. 있죠, 분명히. 근데 이제 여기도 한국은행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중국보다 우린 미국이 더 중요해요. 여기 보면 빨간색이 중국 비중이거든요. 네. 줄죠. 미국이 역전했어요. 와. 이제는 역전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1위 국가는 이제 미국입니다. 정말 바뀌어 버렸죠. 뭐 완전히. 차부터 해서 배터리 네. 뭐 이걸 다 미국으로만 보내니까 네. 이제는 진짜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이걸 만들었죠. 그렇죠. 의도적으로. 사실 네. 중국을 배제시키고 여기 네. 제가 그림도 그려봤지만 셋이 친했다고 친했는데 저 혼자 있는 아이가 혼자 중국인 거죠. 중국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그냥 한번 챗GPT한테 그림을 그려봐달라고 했는데 아 진짜 잘 활용하신다 네.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왜냐면 우리는 미국에도 수출도 했지만 사실은 그래도 오랫동안 중국이 1등이었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미국이 갈라치기 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중국 비중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이거를 이제 미국이 가져간 거죠. 네, 그렇죠. 네, 그걸 미국 사실 트럼프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죠. 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이제 미국 경기를 봐야 돼요. 예전에 우리 투자할 때 중국 경기를 더 많이 봤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이제는 미국을 봐야 되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대미 수출 비중이 증가했을 때 중간재라고 있거든. 네. 중간재가 뭐냐면 철강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원재료들 있죠. 네, 여기 네, 다 네. 중간재예요. 네. 이게 완성품이죠. 그렇죠. 완성품인데 여기 들어가는 뭐 플라스틱이나 쇠 같은 거 네. 그게 중간재예요. 음. 근데 중간재 비중이 지금 보면 철강, 화공품, 석유화학 제품들이 미국 경기에 일부 영향을 받거든요. 보면 민간 투자나 민간 소비를 여기를 봤을 때 네. 중간재들은 2021년부터 이 빨간색이 21년부터 24년치예요. 네. 그리고 이 약간의 회색은 2000년부터 2024년까지 24년치 평균. 네, 네. 그러면 빨간색은 최근 데이터라는 그렇죠. 거죠. 그죠? 근데 최근 데이터 보면은 미국 수출과 상관관계가 더 올라가 버렸죠. 오. 이게 빨간색이 올라갔죠. 네, 네. 그러면 거의 미국 경기랑 연동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이 중간재는. 가는구나. 네. 이 중간재. 근데 옆에 보면 자본재가 있거든요. 자본재는 뭐냐? 기계 같은 거 있죠. 아. 뭐 예를 들면 현대일렉트릭의 변압기 같은 네, 거. 네, 네. 이런 거나 옆에 보면 민간 소비는 뭐냐면 자동차, 화장품 네. 이쪽은 변한 게 없고 오히려 민간 소비는요 역상관 관계가 더 그러네요. 심해졌어요. 네, 네. 미국 경기랑 경기랑 별로 연관이 반대로. 없어요. 혹은 반대로. 관련이 연관이 없어지고 없는. 있어요, 네, 점점. 네, 네. 그래서 이걸 분리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대미 수출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경기 둔화되는 건 맞지만 모든 게 다 그럼 미국 수출 안 좋아지니까 현대차 안 좋아지나? 현대일렉트릭 안 좋아지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요즘 뭐냐면 분리를 하자. 다 무조건 야 미국 경기 꺾이면 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안 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요 자료를 좀 가져온 거예요. 와. 네. 그런데 진짜 생각해 보면 뭐 불과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발 뭐 부동산 어떤 뭐 대규모 사태, 네. 부동산 업체 저 업체가 뭐 개발업체. 셧다운됐다. 네, 뭐 맞아요. 이런 걸로 우리 주식 시장이 흔들렸었는데 네. 이제는 사실 중국보다는 미국 경제 맞아요.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게 음. 불과 최근의 일이거든요. 뭐 부동산 업체가 파산했다 이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 야, 참 미국 경기가 그만큼 우리한테 중요하게 이제는 다가와졌다. 대미 네. 수출이 1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연착륙은 다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뭐 크게 좀 어떤 이유에서 봐야 될까요? 네,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구조적 요인 때문이에요. 구조적 요인. 근데 이 구조적 요인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대미 수출이 이 빨간색이 경기랑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요거는 미국 경기랑 연동되는 부분이고, 네. 근데 확실히 빨간색이 점점 늘어나죠. 네, 네, 대미 네. 수출 보시면 이게 네. 대미 수출 전체거든요. 어. 빨간색이 확 늘어났다는 얘기죠. 미국 경기랑 상관없이 수출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뭔가. 다 그러네 지금. 예, 그게 좀 늘어났죠.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 뭐 소비재도 마찬가지고, 뭐 중간재는 근데 어쨌든 대미 경기 영향은 좀 있어요. 네. 있는데 상관없는 부분들이 늘어났고, 자동차만 보면요, 여기 보이세요? 빨간색이 급격히 늘어났죠. 2010년, 16년에도 물론 자동차는 브랜드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미국 경기 영향이 아주 큰 건 아니었어요. 네. 근데 그때보다 경기 영향 없는 게 훨씬 더 늘어났죠. 그리고 옆에 보면 이 기계류죠, 장비류죠. 그 현대일렉트릭 변압기나 뭐 아니면 반도체 장비 같은 건데, 여기 2010년에서 16년은 회색이 거의 다예요. 빨간색이 아예 안 보여요. 네. 그 얘기는 뭐죠? 미국 경기에 그대로 영향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죠? 빨간색이 늘어났어요. 그러네요. 이건 뭐죠? 미국 경기랑 상관이 없다. 상관없다. 그럼 기계류엔 뭔 변화가 생겼길래 이러느냐? 그러게요. 자동차에 또 뭔 변화가 생겼냐? 네,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게 미국 내에서 한국 제품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 네, 뭐 특히 화장품. 아, 그렇죠. 네, 우리 예전에 한번 화장품도 네, 다뤄봤잖아요. 네, 다뤘죠. 프랑스를 이기고 있다. 네. 아, 그 기억나시죠? 야, 뭐 로레알 이런 네, 맞아요. 네, 회사들을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가 미국이 인플레이션 방지법 IRA 법을 하니까 지금 거기다 뭐 하죠? 우리나라 배터리 공장 짓죠, 반도체 공장 짓죠. 미국 지금 전력 없다 그러죠. 네. 그거 우리가 누가 대줘요? 변압기 우리가 수출하고 있죠. 하고 있죠. 그게 미국 경기랑 상관이 없어요. 미국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니까 네, 경기랑 정책에 상관없이 그렇죠. 의도적으로. 정책이 필요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구조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연착륙에 대해서 좀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이제 한국은행에 좀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 이건 저는 이제 이걸 읽고 나서 느낀 게, 이거 저도, 그러니까 왜 이걸 소개해드리냐면, 저도 좀 걱정이에요. 연착륙 오면 우리나라 수출 이거 미국이 지금 이제 비중 1인데 그렇죠. 수출주한테 안 좋은 건가? 네. 사실 그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을 읽고 좀 생각이 바뀌어 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오늘 좀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좀 가져온 거예요. 그럼 지금 저기 나와 있는 표 중에 하나인데 자동차 업종도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을 여기 보면 여기 네.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게, 지금 보시면 미국의 신차 판매량이 요 빨간색이거든요. 중간에 판매가 그냥 지지부진하죠. 그리고 할부금리 올라갔죠. 네, 네. 금리 오르는데 차가 많이 팔릴까요? 안 팔리죠. 안 팔리죠. 네. 근데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테슬라 점유율 올라간 거 보이시죠? 네. 이게 테슬라고 이게 현대기아입니다. 오. 근데 이 위에 있는 게 뭐냐면 토요타, GM, 포드예요. 꺾였죠. 그럼 같은 조건인데 왜 현대기아랑 테슬라는 올라가고? 근데 테슬라는 워낙 또 경기랑 무관하게 전기차 또 잘 파니까. 그렇죠. 보조금도 그럼 있고. 여기랑 비교할 건 아니고 네. 얘네랑 비교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연기관 차들 위주의. 현대기아만 올라간 거예요. 그러네요. 다른 애들 꺾이기 시작하는데. 이 구조적으로 보이시죠? 명확하게 보이죠? 2018년부터. 네, 네. 그러면 코로나 때 도대체 뭔 일이 생겼냐 이거죠. 왜 현대기아는 올라가고 다른 애들은 좀 꺾이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현대기아가 그동안 옛날에 코로나 전에 현대기아에 대한 불만이 뭐였냐면, 왜 SUV 잘 안 하냐. 미국의 대세가 좀 SUV처럼 그렇죠. 바뀌었죠. 바뀐 지 꽤 됐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때 이제 집중적으로 미국 시장을 SUV를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차냐면, 미국에서만 판매하는 기아의 텔룰라이드. 이게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죠. 잘 팔리죠. 엄청 잘 팔립니다. 잘 팔리고, 현대도 지금 뭐 산타페부터 해가지고 SUV 비중을 확 늘려놨어요. 네. 그러니까 SUV 상품성도 좋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현대차를 브랜드를 보고 사버리는 거예요. 이 과거랑 이게 달라진 거죠. 야, 예전에는 이제 현대를 제가 미국에서 봤던 광고는 헌데이, like Sunday. 그러니까 이름이 현대이가 안 되니까 막 현다이다, 맞아, 현데이다, 맞아. 뭐 그랬다가 이제는 헌데이로 이제 아예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만큼 브랜드 정체성이 이제는 예전에는 약간 좀 지향하는 것에서 이제 지향하는 옛날에는 브랜드로 뭐 거의 좀 완전 좀 싼 차. 싼 차로 많이 네. 인식이 됐었죠.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막 싸구려 차 막 그런 네, 느낌도 네, 네. 있었다고 예전에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정말 네. 달라진 걸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네, 지금은 뭐 상품성도 좋아지고, 거기다가 그 토요타가 물론 하이브리드 세계 1위지만 현대차도 못지않게 하이브리드 잘하죠. 괜찮아요. 전기차 캐즘이 왔는데 네. 현대차는 대비가 돼 있던 거예요. 그렇구나. 하이브리드가 그렇구나. 또 대박이 났어요. 이 이 두 가지는 미국 경기랑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이걸로
미국 시장 점유율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미국 경기가 뭐 연착륙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다고 옛날처럼 현대차가 또 안 팔릴까? 꺾일까? 그건 또 아니라. 그리고 어쨌든 이런 대비들을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본다면 너무 대미 수출 약간 둔화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제 분석이에요, 사실. 그래서 자동차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야, 그런 거 보면 참 정의선 회장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래요. 주주환원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되게 거기다가 이번에 현대차가 CEO 인베스터 데이라고 열었거든요. 완전히 호평을 했던 게 뭐냐면 전 세계 웬만한 차는 현대차가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테슬라는 전기차만 하잖아요.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잘하죠. 그렇죠. 전기차 못해요. 그러고 보면 근데 현대차는 다 하죠. 거기에 수소차도 해요. 수소차도 하지. 수소차는 세계 1위죠. 지금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시장이 안 되니까.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기술력은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다 하고 이번에 발표했던 게 자율주행차 파운드리 사고 하겠대요. 이게 뭐냐면 TSMC가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죠. 자율주행차 원하는 고객이 있으면 우리가 대신 만들어주겠다. 설계도만 보내. 네,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까지 지금 다 구상을 해놔서 그냥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모든 자동차를 다 할 수 있는. 대단하다. 대단한 지금. 그래서 이렇게 경쟁력이 올라간 거 같아요. 거기다 뭐 사실 뭐 군수 산업까지도 뭐 가능한 기술력이 있으니까 야 정말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경기에 연착륙하고는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좀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자본 업종 있었잖아요. 기계 쪽. 네네. 이쪽은 좀 어떨까요? 연착륙에 영향이 있을까요? 여기도 근데 이제 이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증권가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게 그동안 몇 년간 미국이 투자를 엄청 했잖아요. 미국이 공장도 짓고 엄청 많이 했죠. 그게 계속될까? 꺾일 거라고 보는 쪽도 있고 아니다. 이건 꺾일 수가 없다. 계속 간다. 그러면 이건 정치인들이 결정한 문제죠. 미국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치인들 안으로 들어가서 간파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파악을 해야 뭐 예를 들면 HD 현대일렉트릭이든 재룡전기든 아니면 뭐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뭐 LG 엔솔이 됐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업들의 결국에 팔지 만지를 여기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가져본 게 이게 하나투자에서 나왔던 굉장히 좋은 자료인데 이걸 제가 재각색을 한번 해본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래요. 그렇죠. 지금 보면 전쟁 나죠. 여기도 전쟁 났죠. 그러니까. 전쟁 여기는 예전에 한번 국지전 펼쳐졌죠. 지금 인도랑 중국 사이 안 좋은 거 아시죠? 엄청 안 좋죠. 그 대만은 뭔 일 날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돈을 안 쓸 수가 있을까요? 지금 내 생존의 문제인데. 그리고 그러면. 트럼프는 얼마 전에 뭐라고 했냐면 나토한테 야 너네들 왜 국방비 대비 GDP 2%밖에 안 쓰냐. 그렇죠. 올려라. 3%로 올려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안 도와주겠다. 그러면 나토는 대부분 유럽이 많잖아요. 그렇죠. 국방비 써야지. 이건 또 방산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 해리스는 뭐죠? 해리스나 이제 민주당 쪽은 야 그건 좀 아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입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지출 줄이기 쉽진 않아요. 솔직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좀 상황이고 이 중심에 뭐가 있죠? 미중 갈등이 있어요. 근데 미중 갈등이 풀어질까요? 쉽게?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나 해리스 공통적으로 돈 쓸 데가 많아요. 돈 많이 써야 돼요.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정 지출이 3.5조 달러 10년간. 10년간 3.5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5천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다음에 해리스도 한 2조 달러 써야 된다는 예산을. 우리 국가 1년 예산이 얼마야?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이렇게 앞으로도 꾸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났을 때 미국이 돈 쓴 거거든요. 정부가. 지금 역전했어요. 역전했죠. 전쟁 때보다도 이게 끝날까요? 이게 꺾인다면 이제 우리는 방산주든 뭐가 됐건 뭐 아까 전력기기든 일단 주식 비중 줄여야 되겠죠. 이게 더 늘어난다면 줄일 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누구도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정치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미국이나 중국. 근데 이게 쉽게 과연 끝날 건가? 저는 미중 전쟁은 이어지고 중국도 절대 포기 안 하거든요. 반도체 포기 안 합니다. 지금 반도체 굴기가 시진핑 주석의 가장 중요한. 저게 왜냐면 27년도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사연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성공 못 하잖아요. 이게 없어요. 명분이.
사연임까지도 지금 바라보는 종신하려고 하잖아요. 거의 지금 분위기가. 와. 그러려면 대만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사실 또. 왜냐 TSMC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전쟁 난다고 보는 이제 의견이 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 근데 여기서 이거 했는데 포기한다? 그럼 나는 이제 국가 주석직을 포기하는 거랑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야,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예. 돼서도 안 되고 예. 전쟁이 나서도 안 되고. 근데 만약에 정말 TSMC가 중국에게 넘어간다고 하면 정말 반도체 시장에 격변이 일어날 수도 난리 있겠네요.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우리 한국은 그러면 지금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중국이 지금 반도체 못 쫓아오죠. 네. 중국이 가져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우, 뭔 일이 야. 날까요? 이게 저는 정말 이게 끔찍하거든요. 정말 우리나라 경제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불가피해요. 우리나라 경제를 정말 받치고 있는 두 개의 거목인데 네. 두 개를 뺀다 치면 왜냐면 TSMC 기술을 가져가면 못 만들 게 없거든요. 아, 메모리도 만들 수가 있는 너무 거죠. 무섭다, 예,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한국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구도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음. 이게 멈출까요? 민주당이 된다고 멈출 겁니까? 공화당이 된다고 된다고 멈출 거 그러긴 쉽지 예. 않죠. 근데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게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가 이제 미국에 지금 투자 많이 하고 있고 미국 수출하는 기업들을 단지 좀 미국 연착륙 때문에 팔기는 좀 그렇다는 거죠. 저는 이제 중장기로 봤을 때는 네. 이 시각이 동일하시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렇게 부채가 그럼 늘어나잖아요. 네. 부채를 줄이는 방법은요, 경제 성장률을 올리면 돼요. 그렇죠. 예, GDP 대비. 네. 그러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물가를 올리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아. 물가 올라면 명목 성장률이 올라가요. 그렇죠. 가격이 그렇죠. 올라가니까. 네,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거래하는 가격 단가가 올라가면 GDP가 네. 올라가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물가를 아주 낮게는 유지 안 할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그래야 부채 비율이 떨어지거든요. 어쨌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네, 물가를 그 너무 올려서. 높은 물가는 아닌데 그렇죠. 이제 2, 3%면 예전보다 높은 물가 맞거든요. 이걸 유지하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 떨어뜨리는 방법이 미국 입장에 달러를 딱 약화시키는. 약세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강달러는 조금 이제 꺾일 수도 둔화되잖아요. 예. 있다. 아주 약달러는 힘들지만 네, 네, 네. 그리고 금리를 무조건 떨어뜨려야 돼요. 그렇지. 이자를 적게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이게 지상가요. 그래서 전 여기 이제 보고서도 나왔지만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 게 2.5까지는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기 이제 언제 2점으로 떨어지는지가 네. 문제겠지만 근데 뭐 내년 2, 3년 안에는 네, 내년 내후년 네. 정도면 충분히.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는 금리 내려갈 일밖에 없다. 요런 이제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게 요걸 좀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 변압기 반도체 장비 플랜트인데 지금 미국의 산업 정책 지출 규모가 이게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이런 기업들이 계속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이게 변압기 여기 수출 보이세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네. 이런 수출들이 물론 좀 둔화는 되겠죠 당분간은. 음.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미국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네. 꾸준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뭐 LNG나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 태양광 네, 풍력이 다 이런 데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미국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고 네. 미국 정치인들의 생각을 반드시 읽어내야 되고 아. 그래야 거기서 주도주가 나오는데 네, 이미 네. 상반기에 주도주가 뭔지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결국 정책 이슈거든요. 음. 근데 그게 일시적이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지만 네. 제가 봐도 전혀 일시적인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세요. 그렇죠. 뭐 정답은 없어요. 네, 네. 근데 이런 걸 보면 어쨌든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게 구조적인 부분도 분명히 이제 크다. 네. 경기랑 상관없이 어. 그걸 좀 한번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가장 기저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네. 네,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게 해결이 쉽게 될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사실은 뭐 냉전 이후 시대부터 사실 수십 년간 진행되어 오는 패권 전쟁이니까 그런 것들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겠다. 일단 일단 정치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폴리이코노미 정치랑 경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정치를 모르고는 투자할 수가 없다. 그렇죠, 국제 정치. 그렇죠. 예.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뭐니 해도 뭐 어떻게 정치가 되고 정책이 나와서 경제에 영향을 끼쳤을 때 우리가 살아남아야겠지만 뭐니 해도 전쟁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안 나야죠. 네, 전쟁은 절대 안 났으면 그래서 좋겠고. 아마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도 아마 방산 지출이 더 늘어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내가 강해야 남이 못 쳐들어오는 그렇죠. 거니까. 예. 어쨌거나 뭐 정말
지도자 한 명의 일탈로 지금 뭐 전쟁이 나지 않는 네. 전쟁이 나는 그런 슬픈 소식들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연착륙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제한적인 수출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좀 짚어보고 네. 오늘 내용 정리해 보죠.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본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동차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현대 기아가 이제 브랜드 가치가 정말 많이 올라간 것 음.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잘할 것 같고 두 번째 우리 제약바이오 공부 많이 했죠. 지금 몇 주째 강조하시잖아요. 너무 좋았지만 유한여행이 어쨌든 기분 좋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많이 가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사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유한양이 좀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터질 거가 아직도 이제 뭐 아직은 그러니까 그때 네. 우리가 촬영한 날은 네. 유한여행 주가가 안 좋았어요. 안 좋았을 기억나시죠, 때도- 그때? 네. 근데 이게 매출이 발생할 건데 아직은 네. 좀 이제 근데 결국은 지난주였죠. 20% 갑자기 이제 터지고. 급등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유한여행이 보여줄 게 또 몇 개 남아 있긴 그러니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 제가 공부를 해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가 오른 것도 물론 이제 좋을 수 있지만 이게 일회성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그게 힌트가 뭐냐면 결국에 제약바이오가 지금 왜 가죠? 미국 시장을 뚫어서 미국 그래요. 시장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요 미국을 뚫는 기업들이 프리미엄을 받아요. FDA를 뚫는 순간. 네, 그래서 이 마찬가지고 그러면 FDA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 또 봐야 되고 네. 또 생물보건법이라고 이것도 예전에 설명해드렸지만 중국과 거래하지 말라는 그렇죠. 거죠. 바이오 네. 이런 쪽은 계속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다 미국계 관련된 거. 네. 네. 미국 경기랑은 무관한 얘기거든요. 네. 또 한 가지가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 화장품 더 쓸 수도 있어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이 저가 화장품에 대한 시대는 더 이어질 수도 있다. 네. 이거는 그리고 방산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각자 도생의 시대에 음. 내가 내 몸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무기가 필요한 거고 네. 또 전력기기나 LNG 이런 수요들도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엔비디아도 얘기를 하고 많은 빅테크 CEO들 하는 게 전력 부족. 전력 부족 계속 얘기하죠. AI 하려면 전력 점점 부족해질 네. 거다. 그럼 결국 이런 것들도 미국 경기랑 상관이 없어요. 네. AI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리고 결국 엔비디아 좀 약간 실망하신 분들이 있지. 주가 빠져서 실망이지. 산업 사이클이 끝난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번에 매출 예. 좋았잖아요. 그래서 미국 빅테크는 여전히 투자 계속하겠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반도체도 결국 구조적으로 좋을 수 있다. 다만 이제 이런 기업들 중에서 너무 오른 기업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쉬면서. 네. 네. 그래서 그게 주가가 흔들리는 거지 산업이 흔들리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산업이 흔들리면 이제 줄이긴 해야 돼요. 네, 네, 비중을. 네. 근데 그거는 저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어떨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도 뭐 여미사님하고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정말 공부를 하고 있지만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올 초부터 계속 강조하셨던 부분들이 결국은 또 반영이 되면서 이래서 누군가 딱 나랑 어떤 결이 맞는 전문가가 있다면 계속해서 얘기를 듣고 공부를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어쨌거나 미국 경기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네. 여러분들도 경제살롱을 통해서 이렇게 주주클럽을 통해서 좀 통장이 무거워지는 일이 계속해서 기분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면서 오늘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다음 주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